일본에서는 한국인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하는 문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영화가 끝나고 난 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자리를 일어나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엔딩 크레딧이 완전히 다 올라가기 전까지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선 이와 같은 사실을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 문화적으로 많이 부족한 나라다라며 한국인들 평가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자 한국인에게 직접 문화를 설명해주겠다며 한국으로 방문한 일본 유명 교수가 뜻밖의 놀라운 모습으로 발견되며 일본인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동시에 얼마 전 한국에 와본 일본인의 후기가 동시에 유명해지며 사실은 일본이 알고 있던 것들이 반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 왔던 일본인 학생 이라가키 유이가 그동안 일본이 훨씬 뛰어났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쪽팔린다며 직접 적은 한국영화관에서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 여행을 겪으며 느낀 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국이 일본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느끼는 사람마다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다는 걸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오랫동안 일했던 카페에 한국인 친구가 알바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저도 그 친구도 관심사가 같은 영화였기에 일하면서 대화가 잘 통했는데 한국의 영화관 문화는 일본과는 전혀 달라서 신기했어요. 예매 시스템도 다르고 영화를 보는 문화적 관점이나 상영관 내 편의시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여러 내용들은 한국에 직접 와보니 정말 놀라웠는데 우선 일본은 영화 시작 3시간 이전부터는 절대 예매가 불가능한 데 비해 한국은 영화 시작 시간 직전까지 예매가 편하게 가능했고 영화관이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영화관 내부에 기계들이 돌아다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한국은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되며 여기저기서 자주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이 제가 예매하는 걸 친절하게 도와준 건 둘째치고 귀여워서 너무 좋았어요. 또 상영관 안에는 다양한 좌석 종류들이 있었는데 돈을 조금 더 내고 아주 폭신한 소파 같은 시트에 앉아 영화를 보니 고급 호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정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트에는 USB 충전기도 있었고 심지어 발방과 등받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었는데 마치 영화관을 혼자 대여했다고 믿어도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길래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문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일본은 영화가 끝날 때 들리는 OST로도 많은 화제가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보고 있어 보니 영화에선 못 들었던 OST와 함께 메이킹 필름이 나오는 일본 영화와는 다르게 한국 영화 엔딩 크레딧은 제작한 스태프들의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불이 켜지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왜 나가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걸로 한국은 무례하다, 무식하다라고 비교했는데 직접 와서 이용해보니 그렇게만 알고 있던 제가 다 쪽팔렸어요. 앞으로는 한국 영화관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지인이 있다면 자신있게 말해주려고요. 이외에도 한국인에게 문화에 대해 직접 교육시켜주겠다며 한국으로 직접 방문한 일본 교수의 뜻밖의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그는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고베대학의 미즈나이 교수였는데요. 그는 난공모대학의 세계사 특강에 초청되었는데 평소 한국인들의 문화 수준과 역사 왜곡에 대해 좋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던 그는 한국으로 오기 전 개인 SNS를 통해 내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오겠다며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체험해보겠다며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예매율이 높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해당하는 아바타가 공석이 없는 관계로 예매율 2위인 한국 영화 영웅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영화를 봤던 그는 영화를 보고 난 후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본인이 한국에 대해 전혀 잘 못 알고 있었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영화관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미즈나이 교수의 개인 SNS에 올라온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영화는 바로 한국의 위인 중 한 명인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인들이 웃으며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 역사적 영화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한국의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여생 1년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초등학생도 보기 쉽게 대중적이면서도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의 생을 노래에 맞춰 잘 녹여냈습니다. 제가 관람한 날에도 영화관에 가족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이러한 영화가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뮤지컬로 공연되어 왔다는 점이었는데 2009년 그의 죽음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후손들의 참관하에 초연된 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화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영화를 쉽게 접하며 애국심이 커질 텐데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 역사적으로 쉽고 편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 일본도 이런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는 일본인들 외에도 해외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아직 한국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우리 몽골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왜곡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일본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아픈 과거라도 숨기지 않으며 꼭 참고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점은 전 세계가 다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 줘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바타를 무서운 속도로 쫓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만 들었는데 역사 영화였군요. 역시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한국이 괜히 강국이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일본 교수는 저게 자랑이라고 자랑스럽게 글을 올린 건가요? 저 글에도 사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저도 예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던 저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 배우의 연기력이 대단하던데 영화에 나온다니 꼭 봐야겠습니다. 미즈나이 교수가 본 영화는 얼마 전 개봉한 한국의 뮤지컬 영화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동명의 뮤지컬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의병대장으로 활동하며 동지들을 잃고 느꼈을 시리와 아픔, 거사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뮤지컬 무대에 올려 흥행에 성공했고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명장면이라고 불리운 안중근 의사의 대사입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